청소년이라는 세계 9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이라는 세계 DJ 김희강입니다. 무섭게 올라오는 태풍 흰남노 때문에 곳곳에 긴장과 걱정이 맴도는 것 같아요. 다행히 원주는 아직 큰 피해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지인들이 걱정됩니다. 특히 지난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예진님이 3일 전부터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부디 모두 큰 피해 없이 이걸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 방송이 분명 월 1회 방송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 또다시 이렇게 2달 만에 온 걸까요? 생각보다 방송을 매달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주 바쁜 여름을 보냈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또 제가 만든 저의 첫 에세이가 책으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책을 홍보해 보려고 해요. 홍보하려고 홍보한다고 해놓고 막상 책을 안 들고 온 게 좀 문제긴 한데 일단 말로라도 해볼게요. 제목은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라는 책이고요. 제가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보낸 1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7살에 학교 울타리 밖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만난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하는 저를 기록한 일종의 성장 일지이기도 하죠. 사실 첫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와 많이 비슷한 결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글로 담았으니까요. 자세한 정보는 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글 폼 설문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오늘 방송은 국내 인디밴드 곡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애를 먹었는데 일단 첫 곡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로 준비했어요. 불고기 디스코의 가을이 왔어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겨울밤 잊지 못했는데 벌써 가을 여름바다 들어간 기억이 기적이야 아직 풀지 못한 문제 너무 많아 벌써 가을 여름바다 들어간 기억이 기적이야 거짓겠지 그냥 꿈이었겠지 넘어가는 것도 하루 이틀 밤마다 지겨워 가을이 왔어
네, 불고기 디스코의 가을이 왔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를 듣는 사이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 뉴페이스가 등장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현재 원주여고 1학년 재학 중이고 지금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 연극 동아리 오예에 몸담고 있는 이수아라고 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교도 다니고 동아리도 하고 아주 바쁠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청소년이라는 세계 1부는 너를 보여줘라는 코너인데요. 이 시간은 원주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을 초대해 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와 만담 그 사이 어딘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 자신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일까요? 이 질문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이라고 생각해요. 하얀색? 네,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말하기를 제가 뭔가 관계를 맺거나 할 때 주변 사람들을 조금 부드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얀색은 어떤 색깔에 들어가도 좀 연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사실 색깔 중에 약간 그 취향이 갈리는데 원색으로 이제 쨍한 색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맞아요. 후자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면은 평소에 얼마나 다정하고 착한 사람인지 너무 과찬이십니다. 멋져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수아님의 근황이 궁금한데요. 요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최근에 9월 모의고사가 끝나서요. 조금 탱자탱자가 놀다가 다시 또 내신 준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장렬하게 망했습니다. 너무 강렬한 한마디였어요. 네. 고등학교 3일 정말 쉽지 않은 게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 다음 달에 시험이고 또 모의고사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바쁠 텐데 그럼 뭔가 시험 스트레스나 성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그 시험 본날 가채점 하면서 몰아서 맞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 해탈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빨리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편. 네. 왜냐하면은 빨리 마음의 안정을 되찾지 않으면은 한 달 동안 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삶의 자세라고 생각돼요.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질문이 아니라 노래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래는 세아이 수미의 너와 나의 것입니다.
네, 세이수미의 너와 나의 것 듣고 오셨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아님의 꿈이 있나요? 아니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 꿈이요. 사실 제 궁극적인 꿈은 어떤 식으로든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이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 써서 풀어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일을 본업으로 삼고 싶다? 이 아, 이야기인가요?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연극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기에 좀 더 흥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연기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사실 요즘에 다 투잡, 쓰리잡을 기본으로 해서 그쵸. 네, 가능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과연 그걸 제 몸이 버틸지 그건 좀 별개의 문제긴 하네요. 그럼 요즘에 어떤 글을 쓰고 계시나요? 요즘에요. 요즘에는 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시를 원래 쓰려고 해서 쓴 건 아니고 원래는 소설을 썼거든요. 단편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저한테 남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좀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시가 제일 빨리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수아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나요? SNS라던가? 올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좀 누구한테 보여주기엔 부끄러운 실력이라 아직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으시네요. 제가 좀 블로그를 하잖아요. 저도 블로그를 네네네. 하고 거기에 뭔가 가벼운 글이라도 올려주면은 굉장히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한 거긴 하거든요. 제 일기도 올릴 겸 좀 제 글도 올릴 겸 블로그를 시작한 건데 막상 이게 시작하고 나니까 올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성실함이 제가 없어서. 생각보다 블로그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맛집 갔다 오거나 여행지 갔다 와서 사진, 메뉴, 막 지도 일일이 찍어서 기록하시는 분들 제가 매번 어디 가기 전에 검색을 하는 편인데 네네네. 그걸 늘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막상 제가 쓸까? 그건 안 나요. 용기가. 맞아요. 이게 먹기 바쁘지 음식 사진을 찍고 메뉴판 사진을 찍고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난단 말이죠. 그걸 또 쓰는데도 분명히 한참 걸렸을 거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 세상에 멋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 잘생긴 사람 너무 많고 휘강님도 멋진 분이신데요. 이렇게 칭찬을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꿈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또 아니면 허무맹랑해도 괜찮은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사실 이게 꿈보다 훨씬 먼 건데요. 제 네. 버킷리스트가. 저는 아카데미상 받는 게 꿈입니다. 너무 좋다. 좀 원대한 꿈입니다. 네, 그 많이 원대한 각본으로? 꿈이에요. 아카데미상이라는 건 배우로. 네네. 배우로? 배우로도 좋고요. 아니면 각본상도 좋고. 오. 네, 어떤 식으로든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50년 안에 수아님 아카데미상에 나올 거거든요. 50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70년 안쯤으로. 70년 안으로? 네. 네. 오케이 약속한 거예요. 나오면 꼭 알려주시고요. 네, 홍보 알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은 질문인데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집순이거든요. 굉장히 집순인데 가끔 밖에 미치도록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진짜 한 일주일 정도를 텀을 안 주고 약속을 계속 잡습니다. 그래서 밖에 엄청 나돌아다닌 다음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집안에만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집안에서는 주로 영화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글 쓰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약간 극단적인 스타일 같은데 맞나요? 네,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약속을 잡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친구가 많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네요. 부럽다. 인싸다. 아니요. 그 일주일 안에 어쩔 때는 3일 정도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주일에 좀 텀을 잡았고 3일 정도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아싸예요. 대부분 인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영화를 본다고 했는데 네네.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 저는 중경삼님이란 영화 혹시 아세요? 아, 잘 몰라요. 아, 그 좀 예전 영화인데요. 90년대 왕가이 감독 작품이거든요. 홍콩 영화인데 그때 홍콩 분위기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새로운 취향을 알았네요. 어. 저희가 얼굴 본 지 한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됐나요, 벌써? 그렇죠. 저희 1월, 2월에 만났으니까 아니, 세상이 벌써. 의외의 포인트.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빼곤 다 보는 것 같아요, 거의. 공포 안 봐요? 네. 저도 안 봐요. 진짜 공포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공포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냥. 저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마지막 공포 영화는 부산행이거든요. 저도요. 진짜요? 미쳤다. 와. 와. 어린 마음에 부산행을 보고 잠을 못 자가지고 맞아요. 나는 살면서 공포 영화를 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맞아, 이랬거든요. 맞아. 초등학교 때 친구들 따라서 곤지암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날 아니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잤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막 또 학교에서 방학 전에 영화 틀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때 뭔가 치킨을 시켜주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 아세요? 만화책에 두꺼운 조선 왕조실록 있는 거? 알아. 그거를 단정편을 봤어요. 그 영화 TV 모니터가 있는데 일부러 등 돌리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정도로 기피합니다. 아, 저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저는 고개를 안 듭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요, 계속. 숙여가지고 치킨 먹고 과자 먹고 계속. 아, 이렇게 공통점을 찾네. 너무 좋아요. 저도요. 그럼 좋아하는 영화는 중경삼림이고 또 좋아하는 장르는? 아, 장르요. 저는 로맨스 좋아하고요. 그리고 코미디도 좋아하고요. 와, 액션도 되게 좋아해요. 오. 약간 총격전 탕탕탕탕 쏘고 그런 거. 다음에 같이 영화 보러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랑 맞을 것 같아요, 코드가. 네, 벌써 마지막 질문밖에 안 남았는데 네, 요즘 수아님이 하는 고민이 있다면 슬쩍 듣고 싶어요. 아, 고민이라. 사실 제가 원래 되게 단순하게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고민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 관련 고민이나 아니면은 성적 관련 고민이 조금씩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제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네네네. 중학교와 다닐 때랑 고등학교를 다닐 때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일단 수업 시간이 늘어났고요. 중학교 때 45분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50분이어서 수업 시간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네, 한 1.5배? 아니 2배 정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다. 그쵸. 네, 그 세 가지가 저는 제일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것 같아요? 고등학생 생활이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은 좀 애로사항이 많은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나태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된다면 나태지옥을 가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나태한 인간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공부할 것도 많고 힘든 점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저를 좀 더 부지런한 인간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오, 진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싫어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약간 필요에 의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군요. 그렇죠. 아, 뭐 어쨌든 긍정적인 건 좋으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일부 너를 보여줘에 준비된 질문은 다 했는데요. 어떠세요? 혹 충분히 솔직하게 답변하신 것 같나요? 네, 한 95% 정도는 솔직하게 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 사실 수원님이 MBTI가 INFP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인프피가 과연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갈까 이런 고민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저도 느꼈어요. 많이 얘기해 준 거를. 네네. 너무 고맙고 이제 이 기세를 이어서 2부까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2부로 넘어가기 전 음악 두 곡을 듣고 올 텐데요. 이 방송의 나름 전통이죠. 물론 전통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역사가 짧지만 아무튼 1, 2부 사이의 음악은 늘 게스트 분들에게 선곡을 부탁드려요. 그래서 오늘 수아님이 데리고 오신 음악들은 어떤 곡인지 그리고 왜 골랐는지 짧게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이 10cm의 이제 그라데이션이랑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요즘 가을이라
약간 옆구리가 시렵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드는데 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을 좀 풋풋하고 상큼발랄한 첫사랑 관련된 노래들에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 두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애를 하고 싶은 수아 씨가 고른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흐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정말 즐거운 한때에도 나는 늘 그곳에 없어.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걸까. 나쁘진 않았었지만 친구인 채였다면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청소년이라는 세계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코너는 할, 말, 만, 하인데요. 이제 할 말이 많으니까 다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 방송에서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지은 제목입니다. 네, 오늘 5번째 방송의 주제는 뒤에도 써있겠지만 바로 동아리이고요. 게스트 이수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과연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시다면 이 유튜브 영상 절대로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럼 먼저 많고 많은 동아리 중에 수아님은 어떤 동아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중학교 때는 영화 제작 동아리를 2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3년 내내 연극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 연극 동아리 5예에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어요. 영화를 하고 연극을 하고 또 연극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뒤에서 연극을 자세히 다룰 거니까 놔두고 영화 제작 동아리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원래 영화를 제작하는 곳인 줄은 몰랐고요. 영화에 출연을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영화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나갈까 싶기도 했는데 이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아서 계속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단편 영화를 제작하다 보니까 배우들을 섭외하고 저는 그때 막내였으니까 잡일을 하고 네, 선배들 하는 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 그랬습니다. 14살 막내에게 무슨 일을 시켰나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조명 옮기고 카메라 옮길 때마다 너 그거 깨뜨리면은 몇백이 날아간다 이러면서 겁 주시고 너무해. 겁을 줬네요, 막. 그러면은 영화는 어떤 영화를 만드셨나요? 그때 공모전에 내 단편 영화를 시작했는데요. 노름이라는 제목의 도박하는 청소년들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를 제작했었어요. 극 영화인가요? 네? 극 영화인가요? 네네네, 극영화입니다. 오, 영화를 만든 청소년 아주 멋집니다. 근데 저는 그때 슬레이트밖에 안 쳐서 그러면 다음에 또 영화를 만들 의향이 있나요? 영화는 없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제가 막내일 때 그 영화를 찍었던 건데요. 영화를 찍으면서 카메라를 들고 각본을 쓰고 하는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동아리를 여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한 거죠? 네,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이제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오셔서 지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요즘 느끼는 건데 영상미디어센터 역할이 생각보다 넓어요. 맞아요. 저는 여기만 왔다 갔다 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엄청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연극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저도 이제 수아님의 중학교 때 한 연극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린,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리고 앳된 얼굴에 수아님이 연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다는 못 봤고 나오는 거 조금만 봤어요. 그러셨구나. 언제부터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동아리 홍보 기간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선배들이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하러 오고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극 동아리 포스터가 너무 간지가 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너무 멋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친구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걸 3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혹시 연극 동아리 이름이 뭐였어요? 파노라마요. 파노라마? 네. 무슨 뜻으로?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부터 있던 동아리라고 해서 그 이름도 한 10년 전쯤에 짓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그때 의도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유서가 깊은 전통의 동아리였네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연극 특성상 마지막에 공연을 올려야 하잖아요. 네. 3년 동안 공연을 올린 거죠. 그러면 3번. 중간에 2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올렸고요. 중학교 1학년 때랑 3학년 때 2번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연들의 제목이 뭐였어요? 내용이라던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라는 시골 학생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코믹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거를 연기를 했었고요. 중학교 3학년 때도 같은 작품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네네.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공연을 하고 나서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작품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돼서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공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때 모종의 이유로 좀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네, 또다시 그 작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작품이어도 이제 학생들이 달라졌으니까 네네, 또 맞아요. 많이 보는 재미가 있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다들 역할도 달라지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신인 친구들이 약간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재밌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연극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공연 중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학생들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교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중간에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교복을 이제 후딱후딱 다 벗고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기실이 난장판이었겠다. 예, 그래서 치마가 막 난장판이 되고 바지가 난장판이 되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 역할을 맡았었는데 등장을 해야 되는데 치마에 발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아마 커튼이 없었다면은 저는 그냥 곤두박질 쳐갖고 턱 나가고 예, 대자로 넘어졌을 텐데 다행히 앞에 커튼이 있어서 커튼에 부여잡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네, 정말 다행이었죠. 아 진짜 아찔한 순간인데 어우. 다치지는 않았죠. 맞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또 아무래도 이렇게 결과물을 내야 하는 활도 사실 굉장히 힘든데 아, 왜냐하면 맞아요. 저도 중학교 때 뮤지컬부를 했거든요. 3년 아. 동안. 그래서 사실 저도 늘 시간이 촉박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그랬단 말이죠. 아, 맞아요.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어, 그러잖아요. 맞아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걸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혹시? 아무래도 연극 자체 준비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일정을 조율하고 뭐 때로는 뭐 서로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 가요. 아유. 저도 마지막에 딱 준비했던 뮤지컬 공연이 네네. 그때 같이 하는 애들이랑 관계가 틀어져서 아, 마지막에 좀 개인 플레이 하다가 개인 플레이로 연극하고 끝냈거든요. 아, 근데 또 약간 그게 있어요. 뭔가 공연을 준비할 때 나 이거 다시는 안 해야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공연을 끝나고 딱 커튼콜을 하면은 이제 뭔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뭔가 공연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 이 타이밍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어도이의 원더입니다. So we drive on the left lane out in a rush.
네, 어도이의 원더라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로 올라갔다고 가면서 바빠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잘 소화하고 계시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도 없고 성적 입시 스트레스도 있고 한데 그 와중에도 학교 생활과 동아리를 병행할 수 있는 뭔가 수아님의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은 딱히 없고요. 그냥 저도 남들처럼 뭐 학교 갔다가 동아리 갔다가 이런 생각이긴 한데 저는 학원을 안 가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저의 시간이 좀 더 남아서 동아리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게 공부 쉽지 않잖아요. 그쵸. 혼자 공부할 때 겪는 스트레스라던가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학교 시험 정보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거는 살짝 아쉽긴 한데, 아직은 저 혼자서 좀 이겨내고 싶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캐릭터를 맡았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중앙청소년 문화의 소속 동아리 오예에서 11월 달 공연을 목표로 그 학교라는 제목의 연극을 준비 중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사투리를 쓰는 터프한 캐릭터 화영을 맡았고요. 굉장히 학생들만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 또 지금 학생인 분들이 공감을 되게 많이 하실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달에 오예 공연 보러 많이 와주세요. 네, 이 공연은 저도 참여하거든요. 저희 같이 연극 맞아요. 동아리여서 11월 아마 첫 주 토요일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와주시기를 무료 공연이니까요. 많이 와주세요. 와주세요.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뭔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아님은 되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관심도 많고 이것저것에 그리고 기록하는 걸 좋아하고 글을 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계속 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뭔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같이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영화 제작 동아리도 한번 들어가 봤고 연극 동아리도 지금 속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영화에서 연기를 하는 영상 연기 쪽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영상 연기. 된다면.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카데미 상도 받고 한 70년 뒤의 일입니다. 그거. 70년 뒤 진짜 너무 웃겨. 그럼 뭔가 연기를 학원에 다니고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실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 실전 연기파. 아우. 몸으로 부딪히는 배우. 멋져요 너무. 그래서 발연기가 장렬합니다. 아주. 그리고 꼭 자기 연기 보면서 약간 부끄러워하죠. 엄청요.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럼 이번 공연에서는 안 부끄러워할 자신 있나요? 이번 공연은 개인적으로 좀 안 부끄러울 자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중학교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원래 마지막 질문이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네. 원래 저희 처음 방송 초기에는 청소년에게 땡땡이란 땡땡이다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지금 갑자기 그걸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질문을 원래 뺐었는데 네네. 그래서 청소년에게 동아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에게 동아리란요. 확실히 한국 청소년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입시 관련한 것도 다른 나라들보다 확실히 좀 강압적인 면이 있고 아무래도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아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어느 동아리든 하고 나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예산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변 인물들 일정 조절이라든가 그런 사회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동아리에서 미리 배우고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동아리란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게 뭔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라는 거는 그냥 같이 공부를 하는 메이트가 될 뿐이지만 동아리는 프로젝트만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맞나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청소년 여러분 바빠도 동아리 하나씩은 합시다. 뭐 학교 동아리든 외부 동아리든 하나라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몸은 힘들어요. 맞죠? 그리고 꼭 몸살 난다고요. 맞아요. 무리하면은. 네, 그러면 사실 오늘의 준비된 질문은 다 끝났고요.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기프트의 If I입니다. 내일도 어제와 같은 아침이겠지. 내 안에 남겨진 수많은 짐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면은 무엇을 놔두고 왔는지 보일 것 같아. If I lie while walking on, if I lost while walking on, if I sleep while walking on, if I fly while walking on. 바쁘게 지나간 사람들 틈에서 오늘의 난 찾아볼 수가 없어. 빠르게 지나간 사람들 틈에서 내일의 난 찾아볼 수가 없어. If I lie while walking on, if I lost while walking on, if I sleep while walking on, if I fly while walking on, just breathe. Just breathe. Just breathe. Just breathe. Just if I lie while walking on, just if I lost while walking on,
청소년이라는 세계의 5번째 방송, 이수아님과 함께 동아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한 소감 어떠셨나요? 정말 일단 불러주셔서 영광이었고요. 생각보다 촬영이나 이런 라디오 방송 같은 게 너무 재밌어서 굉장히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이렇게 귀엽고 싱그러운 수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수아님이 쓰실 글도 너무 기대되고 연기도 기대되고 아카데미 꼭 보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래오래 인연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 아카데미 탈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아카데미 타도 이제 연락 안 끊을게요. 보러 갈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11월 예술 공연도 파이팅하고 네,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어요. 9월의 첫 월요일 저녁 궂은 날씨에도 함께 즐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10월 3일인데 아마 개천절이라 미리 녹화된 방송이 올라갈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와 멋있는 게스트 그리고 좋은 음악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